네, 조은누리양이 실종 열흘 만에 기적처럼 생활했습니다. 한일 갈등으로 어두운 뉴스가 많은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. 네,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를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정말 다행입니다. 산속에서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발견됐는데 이 조은누리양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전해집니까? 처음 발견될 때 이제 걱정됐던 부분이 입술하고 피부에 건조증이 있고 탈수 증상이 있고 또 팔다리에 찰과상이 있다고 하는데요. 복부 초음파랑 소변 검사, 혈액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2일 밤에 이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될 거라 그러고요. 그리고 10일간 굶었으니까 바로 음식을 먹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데 차차 미음이랑 죽으로 이렇게 넓혀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서 지금 이 누리양이 장시간 수면을 취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의사 표현을 하면서 밀린 방학 숙제가 걱정된다, 친구들이 보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우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홀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산속에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 산속에 전환당했을 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, 하나는 물이랑 그다음에 공포라고 합니다. 물은 이제 아주 다행으로 지금 장맛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물 걱정은 많이 해소된 부분인 거고, 그러니까 아마 입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물을 먹은 그 흔적들 보이고 있다고 보니 그런 부분인데, 문제는 공포라고 하거든요. 공포는 우리가 보통 조난당했을 때 패닉 현상이 일어나 갖고 아무데로나 막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면 더 탈진이 돼 갖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이 조은누리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구조대를 기다렸던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현명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그때 가장 원래 주목받았던 건 강력범죄의 연루성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현재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처음에 봤을 때는 강력범죄 관련성은,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좁은 산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. 그럼 결국은 누군가 타의에 의해서 이동했을 것이다. 그럼 타의라고 하면 결국은 강력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였는데,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간과했던 건 그런 거죠. 이 아이의 현명한 행동, 그리고 그 산의 어떤 산세,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, 이 부분을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당연히 강력범죄 가능성에 대한 걸 높였던 것은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것 때문에,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일반 실종으로 처리돼 갖고 여성 청소년과로 사건이 이동된 상황입니다. 아, 이게 여성 청소년계로 인계가 그전에는 형사계였잖아요. 그렇죠. 인계가 됐다는 건 어떤 걸 좀 의미하는 건가요? 이제 형사계에서 사건이 주가됐다는 건 강력범죄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겁니다. 실종 납치, 그러니까 납치부터 시작해서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를 생각하는 거지만, 여성 청소년과로 인계됐다는 것은 단순 실종, 즉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이제 미기가 상황. 로 사건 자체가 전환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남은 경찰 조사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조사하게 될까요? 이제 누리양이 의식을 차렸기 때문에 뭐 어떤 심리 요원이라든지 대동을 해가지고는 차츰 이르면 내일부터라 그래요.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뭐 현재까지 이제 범죄 가능성에 대한 거는 드러나지가 않았고, 누리양을 토대로 중간에 왜 누리양이 그러니까는 그 무심천 발원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우측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왜 그 길로 드나들게 됐는지, 혹시 거기에 가게 된 경위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는지,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거라고 보이는데,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인지 그런 부분을 뭐 끝까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까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예.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다행히 너무 좋았던 기상 조건, 그다음에 현명한 판단도 있었을 거고요.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어쨌든 계속 수색에 동원했던 수많은 인력들까지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좀 원동력을 어디에서 좀 찾고 계시는지요? 포기하지 않는 거죠. 한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,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뭐 이 골든타임 같은 경우를 할 때 보통 이틀, 4일, 그러니까 단계가 한 3단계가 넘어선 상태입니다. 이틀 정도로 봤을 때는 강력사건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이고, 한 7일 정도 지났을 때는 사실은 그 공간을 벗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, 그럴 경우는 사실은
어디까지를 수색을 확장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 힘들었을 때 예. 가장 기본적인 것 말하자면은 그 원점부터 다시 수색함이었어. 그리고 여러 가지 동네 주민분들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게 합심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포기하지 않는 어떤 좋은 누리양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이게 실종한 지 이튿날에 바로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잖아요.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건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. 보통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. 혹시라도 납치. 그래서 납치를 통해서 특별한 형태의 뭐 금전 요구라든가 예. 그렇게 됐을 경우 더 안 좋은 상황이 처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48시간, 72시간 내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해는 상태고 만약에 지금 그 상태를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강력사건보다는 일반 그냥 단순 실종일 실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공개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. 네, 그 원동력과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수색견 달관입니다. 이 달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. 달관이는 강아지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예. 군견, 달관씨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 누리양을 찾는데 가장 공헌을 한 게 바로 이 달관입니다. 그러니까 누리양을 산 정상에서 100m 떨어진 뭐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이제 박상진 원사가 발견을 하고 1km 정도를 업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박상진 원사가 이 누리양을 발견한 거는 달관 씨가 그 채취를 막고 이렇게 보고 동작이라는 걸 취했다 그래요. 보고 동작이란 건 뭐냐면은 군견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적이 있다 하는 표시를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은데 예. 저기 누리양이 있습니다. 원사님 이렇게 달관이가 딱 주저앉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박상진 원사가 이렇게 숯불 속에 누워 있는 누리양을 찾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달관 씨 너무 기특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게 예. 포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어쨌거나 사람은 아니고 달관 씨는 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뭐 포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. 다만 이제 90년대에 군견이 이렇게 쥐레를 찾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순직을 하셨었는데 예. 이 군견에 대해서 소위로 추서된 적은 있는데 따로 이 달관이에 대해서 뭐 훈장을 주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특식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예. 1 플러스 뭐 등급해가지고 2 플러스 그죠. 등급해가지고는 소고기라도 줘야 것들이요. 되는데 줘야 된다 이렇게 예. 얘기를 하는데 이 군견은 채취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정해진 음식 외에 다른 거를 먹을 수는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당분간 이 달관 씨를 푹 쉬게 하는 게 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. 됩니다. 맞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수색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수색견, 경찰은 채취견이라고 하도록 하고요. 소방 쪽에서는 이제 비슷한 형태로 구조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구조견, 수색견, 채취견들이 굉장히 산재가 많습니다. 산재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? 이게 산속으로 녹이다 보면은 독사 같은 데 많이 물리고 떨어져 갖고 뭐 어떤 다칠 수도 골절되면 폐사되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처우를 사실은 뭐 동물권이라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당히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런 우리 인간 대신에 위험한 일을 하는 우리 군견 또는 수색견들에 대한 처우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던 한편 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도 있었죠. 유일한 탈출구였던 내부 방수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열려만 있어서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왜 닫혀 있었을까요? 왜 다쳤냐면 그러니까 7시 10분에 협력업체 구모 씨랑 미얀마인이 이 펌프장에 이끼가 끼었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예.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리기 위해서 7시 40분에 수문이 열리니까 50분에 시공업체 직원이 또 내려갔어요. 근데 8시 9분에 또 다른 시공업체 직원이 내려가가지고는 이제 방수문을 닫았다 그랬는데 예. 왜 닫았냐고 물어보니까는 수문을 열었으면 이 배수관로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. 이 방수문을 닫아놓지 않으면은 물이 역류돼가지고는 펌프장의 설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감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닫은 거고 한번 이렇게 방수문을 닫으면은 안에서는 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아니,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까? 그게? 아니, 그러니까 생명을 뭐 해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하지만 방수문을 닫기 전에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안에 누가 있었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닫았어야 되는데 예.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불러 일으켜지니까는 경찰에서도 어디까지 알았냐,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, 왜 도망가지 못했느냐, 뭐 이런 예.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안타까운 부분이 왜냐하면은 예. 방수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돌아가시는 3분 중에 한 분은 알았을 겁니다. 예. 그럼 만약에 물이 차오른 상태라고 하면은 예.
다른 데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방수문으로 가면 산다라고 해서 거기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이것은 예.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.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무전기가 없었다, 네. 확인 못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분명히 네. 무전기 하나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았다고 하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을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부검 결과도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 사인 같은 것도 더 정확히 당시에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업무상 예. 과실치사 혐의가 문제가 되는데 예.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분들이 왜 사망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사망 원인이 예를 들어서 방수문 개폐, 방수문 폐쇄에 있었다 예. 그렇게 보면은 그럼 방수문 폐쇄가 왜 이루어졌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방수문을 닫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. 예. 다만 형사 책임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얽혀 있는 데가 많아요. 시공업체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수문을 개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양천구청이라고 하고 네. 이 공사를 발주한 곳은 또 서울시거든요. 그래서 이 3자 간의 지금 책임이 문제되는데 형사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근로장,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발주처까지 이렇게 형사 책임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드물어요.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. 이게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예.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좀 더 이렇게 총체적으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새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형사 책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. 지금 왜 부검을 하려면 예. 어떻게 돌아가셨느냐, 익사냐, 아니면 타격에 의한 사망이냐, 그리고 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을 열려고 하는 어떤 흔적이 있었냐. 그럼 그 문을 아까 방수문을 방수문이죠, 예.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죠. 그럼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하다가 못 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부분을 알았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. 형사 책임 자체가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 이걸 모르는 상태라면 뛰다가 넘어졌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것은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걸 알 그럴 수 수 있다는 있겠죠. 거예요. 예.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같이 보려고 하면은 모면한 여러 가지 상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장면 TV에서 많이 보이잖아요. 그 예. 수로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차 오르고 있고 내가 나갈 방법은 없으면은 빠져나가려면은 이 물도 구명조끼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비상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구명조끼는 아예 그냥 가지고 내려가지도 예. 않았고 비상 계단도 지상 이상까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인이 익사로 판명이 된다면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방수문 폐쇄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확실히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인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서로 업체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? 서로의 지금 변명하고 이게 법적 공방도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. 그러니까 업체끼리 지금 떠넘기는 부분은 뭐냐면 양천구청하고 시공업체 간에 이 수문이 예. 하수관로의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수동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대요. 그런데 그 권한을 그 시공업체 쪽에서는 양천구청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양천구청 쪽에서는 아니다 이 비밀번호 서로 공유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. 이게 수동으로 열고 뭐 어쩌고를 떠나가지고는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수문을 예. 지금 닫았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공방과 더불어서 사망 원인도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니 탓 내 탓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이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예,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해요. 예,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그 발주처 서울시하고 양천구청 그다음에 시공업체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예. 이 고발과 상관없이 이미 이제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가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 고발된 3당사자 전체한테 책임을 못 물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하지만 이 전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이런 전반적인 규명은 있어야 되는 거고 네. 또 이게 재판하고는 별개로 이런 사건이 인재인 사고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이
우려되고 있거든요. 사고가 일단 일어나면은 여기만 고치지 전체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총체적인 원인 규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또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